네, 전문가 1권 7장 그 다음 부분 계속하겠습니다. 템프DB에 테이블을 두 개를 만들 거예요. 일부러 컬럼 이름을 좀 다르겠습니다. 이쪽은 source, 그래서 SID, SValue, target, TID, TValue 그러고 만들었어요. source에 있는 값을 t에다 업데이트 하려는 의도인데요. 일단 데이터를 하나씩만 넣고요. 처리해보죠. 미리 말씀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은 전부 잘못된 방법이에요. 제일 마지막에 하는 방법만 올바른 방법이거든요. 타겟 테이블을 업데이트 합니다. 타겟에 현재 값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tvalue 값이 0이에요. source에 1번 id에 10번 값을 갖고 있어요. 이 값을 그대로 타겟에 업데이트 하고 싶어요. 그래서 쿼리 문장을 작성을 했는데 잘못된 예제예요. update set 그리고는 where가 있는데 지금 where 없이 전부 업데이트 하면 되는 거고, set절을 보면 tvalue 현재 있는 tvalue 더하기 target 다시 보면 이 값이거든요. 같이 볼까요? 네. 그래서 target에 있는 tvalue를 현재 있는 tvalue 0 더하기 svalue source에 있는 10을 더해. 그런데 둘이 id가 같은 것끼리 조인 거라서 잘 될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데이트 한번 해보죠. 타겟 값을 확인하면 되는데 10으로 잘 됐네요. 좋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데이터를 좀 더 집어넣으면요, 이거는 옛날 조인 방법이니까 이제 더 이상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방법으로 쓰고 있다면 더 쓰지 마셔야 됩니다. 어느 순간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거 더 이상 지원 안 한다 이렇게 공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사라질지 모릅니다. 다시 돌아가서 타겟 값을 다시 0으로 초기화하죠. 그리고는 1에 20이라는 source value를 하나 더 집어넣어요. 타겟 확인해보면 저렇고요. source 확인해보면 1, 10과 20이 있어요. 그러면 타겟 값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 30이 돼야지 맞는 거죠. 타겟의 tvalue는 아까 했던 그 방식 그대로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봅시다. 30이 돼야 돼요.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저런 10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죠? 얘가 조인을 걸면 1에 10과 1에 20 두 개가 있는데 업데이트 할 때는 그 중에 먼저 오는 거 하나를 그냥 업데이트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source가 있고 target이 있는데 target에 source에 1에 10 그리고 1에 20 이렇게 돼 있는데 target에 1에 0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값을 합쳐서 여기다 업데이트 해야 되는데 이 값을 그냥 업데이트하고 끝나버리는 거죠. 만약에 이 값이 먼저 있었다. 그럼 얘가 20 그러고서는 그냥 업데이트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업데이트에서 규칙이 있는데 한 번에 한 행에 대해서 단 한 번만 업데이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먼저 오는 값으로 그냥 업데이트하고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됩니다. 다시 초기화하고요. 제대로 고쳐보죠. 아예 합산을 해서 가져온다라는 거예요. 네, 역시 틀린 방법인데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잘 됩니다. 해보면 30으로 잘 됐네요.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여기에 다른 id 값을 가진 데이터를 좀 더 넣죠. 그리고 타겟 아까 초기화했고요. 두 값을 확인해 봅시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타겟에 2에 0이 또 들어왔고요. source에 2에 10과 200이 들어왔네요. 데이터 정리해 볼까요? 2에 10과 2에 200이 들어왔어요. 2에 0이 초기화돼서 들어와 있어요. 문제는 여기에요. 2에 어떻게 돼야 되죠? 210이 이쪽으로 와야 되죠? 네, 바람직한 값은 210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바람직한 값은 30이에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 거냐? 아까 sum 해서 가져와라 그랬으니까 이거 sum 되고 이거 sum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했던 쿼리 문장 그대로 다시 실행해보면 결과는 놀랍게도 240이 나오네요. 어떻게 된 거죠? 전체 sum 해서 240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이게 서브 쿼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correlate 서브 쿼리, 즉 여기가 1번일 때 sum 그걸 여기다가 2번일 때 sum 그걸 여기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이쪽에 있는 id가 요거일 때만 sum을 하고 이쪽에 있는 id가 이거일 때만 sum을 하고 이래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요 안에 것을 실행해 보면 무조건 240이 나와요. 이게 서브 쿼리죠. 그 값을 그냥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코릴레이 서브 쿼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source id가 바깥에 있는 이것에 아니요 여기에 바깥에 있는 현재 것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update target set 요 안에 거리를 실행을 해보면 오류가 나죠. target.tid가 뭔지 모르겠다는 거죠. 여기 안에는 source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요 안에 쿼리가 잘못된 거예요. 앞에는 어떻게 했어요? join 그런 거 없죠. 그래서 요거 실행해보면 무조건 요거 실행해보면 무조건 처리가 된단 말이죠. 여기는 지금 이 안에는 여기 타겟이 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네, 이 안에는 타겟이 없죠. 여기는. 그래서 타겟 바깥에 있는 그것의 TID를 가져오고 그것과 같은 source ID만 썸을 해서 업데이트해 이런 거예요. 실행을 시켜보면 초기화 다시 해보고요. 실행을 시켜보면 잘 됐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밑에는 pubsdb 예제인데 YTD sales, year to date sales, 연간 현재일까지의 총 판매 누적일이거든요. 똑같은 데이터인데 sales와 titles pubsdb를 써야죠. 네, 주의라고 써놨네요. pubsdb에 가서 보면 여기에 BU1032는 총 몇 개 팔렸어요? 15개 팔린 거죠. 그래서 YTD sales가 15개예요. 1111은 없네요. 이거 전부 다 0으로 초기화하자 라는 거죠. 그리고는 이 데이터를 이제 업데이트 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긴 되게 어렵게 예제를 해놨는데 이 엔드 조건이 있어서 94년에 해당하는 것만 해라 이런 거예요. 94년에 해당하는 것만. 93년 팔린 건 해당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머리 복잡하니까 일단 무조건 다 누적하는 걸로 먼저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94년에 해당하는 것만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연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따로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날짜 이렇게 쓰면 문제가 있습니다. 다행히 여기는 그런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데 날짜는 저렇게 쓰지 말고 마지막 날짜 23시 59분 59초 99 8 7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99 해도 안 돼요. 안 그러면 이 95년 1월 1일 0시 0분 0초 데이터가 들어가게 되고요. 좀 전에 했던 대로 하면 0시 0분 0초 이후에 있는 12월 31일 데이터는 누락되게 돼 있어요. 이건 잘못된 예제예요. 네, 여기가 제대로 잘 된 예제예요. 이 부분은 따로 설명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이 직접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